네, 마음 충전 오늘 나눌 얘기는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알려진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의 개념부터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담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심혜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 트라우마라는 그런 용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 트라우마의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4살 여자아이가 아파트 복도에서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아이에게 이 사건은 트라우마가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게 평소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요. 네, 트라우마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트라우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나 경험을 말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개인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가 사건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개인 고유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전쟁, 또 가정과 사회의 폭력, 강간, 재난, 사건 등은 비교적 분명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꼭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만 트라우마틱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인관계에서 받는 상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건, 또 박탈, 따돌림, 질병 등은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아동기 트라우마는 대개 이러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처, 특히 애착 외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애착 외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인간에게 애착은 마음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애착 관계는 안전한 피난처와 안전 기반을 제공하고 또 생리적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애착 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애착 외상을 입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학대와 방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대와 방임. 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비교적 잘 아실 테고요. 거부하고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동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겁을 주거나 잠이나 음식 같은 기본 욕구를 박탈하거나 귀중한 유품이나 아끼는 대상을 빼앗는 것도 심리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사소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성장하는 아동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네, 트라우마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공포와 불안, 또 퇴행 행동, 또 수면 장애, 또 구토와 같은 섭식 문제, 그리고 주의 집중의 어려움 등을 호소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동기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인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외상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이 의도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침입적 사고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과잉 각성이 일어나 과도하게 경계하고 지나치게 놀라고 주의 집중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외상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측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사람, 상황, 생각, 정서 등을 회피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학교 생활, 또 대인의 경우는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한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잘 몰랐다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이게 발현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아동기 트라우마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성인기에 특정한 트리거에 의해서 재발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계도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상담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트라우마 개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동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껴야겠죠. 예, 그런 다음에 그 압도적인 정서적 경험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 줘야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외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억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과정이 아동에게 버겁다고 느껴지면 언제라도 멈추고 다시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외상을 경험하는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의 경우는 이 모든 과정을 놀이치료를 통해서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또한 모든 아동 상담이 그렇지만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부모 교육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외상 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일시적인 퇴행과 응석을 잘 받아주고 돌봐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부모님들에게도 가르쳐드리고 네. 아동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런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떤 반응이 있지 않더라도 사실 예방 차원에서라도 네. 아동 상담을 좀 자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심혜원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